하지만 제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 법무부인 동강의 류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반려동물 키우진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세나 개일 정도로 저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정말 동물과 관련한 안타깝고 끔찍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법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인근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강아지가 발견된 건데요.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 보호소 측에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입구에 던져놓은 것을 보니 보호소 위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동물보호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라 함은 그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형사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 즉 재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건데요. 이는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한 동물 학대범들 신상 공개 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을 신상 공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학대를 한 경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혐의가 입건되어서 수사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동물학대 현장을 목도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동물학대 현장을 목도했다 그러면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평소에 지자체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은 현행법상 재물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하고 동물을 데리고 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리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고어 장난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운영자를 붙잡아서 재판에 넘기면서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비슷한 동물학대 영상이 텔레그램방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대 수법이 더욱 잔혹해졌다고 해서 충격인데요. 영상을 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람하는 채팅방 참여자들도 방관의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채팅방 참여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체면분노할 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저희 분노와는 별개로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수사의 대상이 될지 아닐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동물을 직접 학대하고 또 영상을 촬영해서 공유한 사람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 명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가령 참여자가 동물학대의 방법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강요했다거나 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크다면 조사나 방조의 혐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시청에 그치는 정도라면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동물 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SNS에서 최근에 멍멍이 하늘샷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살짝 던져서 하늘과 강아지만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댓글 공방증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건 학대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개념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아니면 동물이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행위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이랑 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든데, 가령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강아지를 하늘로 던진 행위, 개념적으로는 강아지에게 불필요한 이유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법에서도 최근 동물을 재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또 객체를 올려야 된다라는 발의안도 있을 정도로 동물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동물과 또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